하지만 이제 드디어 해운대 마리나도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먼저 해운대 마리나 1차, 2차는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지가 뭡니까? 바로 바닷가를 접하지 않지만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은 돼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역 근처고 해운대 마리나 1차, 2차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상가 쪼개기였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뭐 분리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냐면 마리나 1차, 2차가 신탁사가 들어왔어요. 옛날에 신탁사 들어올 때만 해도 저 사기 치는 거야. 저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탁사가 들어와서 신탁사의 역할이 많이 커졌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 장에서는 이 부분이 진행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대우 마리나 3차 있죠. 여러분들 1차, 2차, 3차인데 왜 3차는 안 들어갔을까요? 그 중간에 도로가 있죠. 도로가요. 도로가 단지 내 도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로예요. 그래서 대우 마리나 3차는 경동 마리나하고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같은 계열이면 모르겠지만 마리나지만 약간 다른 계열이다 보니까 저는 대우 마리나 3차도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고 경동 마리나는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요게 1차, 2차는 랜드마크적으로 가격이 좀 한 2억씩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뭘 보냐면 지금 시점에 투자한다면 굳이 대우 마리나 1차, 2차 해서 사업은 진행되겠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대우 마리나 3차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경동 마리나만 별도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뒤쪽에 보면은 뭐 동부 올림픽타운도 뭐 한다고 움직이는데 일단은 뭡니까? 다들 한다고 움직여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냐? 마리나는 2007년도, 8년도부터 했어요. 그때 어떻게 올랐냐면 2005년도에 재건축의 기본 계획에 들어갔다가 실제적으로는 너무 사업성도 안 나오고 아직 굳이 할 필요 없어 했는데 2007, 8년도에 갑자기 특별 건축구역, 즉 관광지 앞에 있는 쪽은 용적률도 많이 되고 높이 더 주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해운대 마리나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것처럼 여기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개발을 하든 안 하든 호재만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예지인데 이제 드디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저는 같은 값이면은 대우 마리나 3차도 괜찮다. 하지만 경동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우동 3구역 제가 봤을 때는 우동 3구역이 거의 앞으로 가격을 리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동 3구역하고 비치 아파트 많이 비교하잖아요. 어디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 두 개 다 사면 좋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옛날 남천동 계시는 분들이 해운대 마린 쪽 가가지고 그 주상복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있어는 보이는데 아시겠죠? 밖에서 봤을 때는 있어 보이지만 안에 거주한 사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남천동 갔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해드릴게요. 진짜 남천동 제가 사업도 해봤지만 남천동은요 해무가 안 끼어요. 해무가요. 해무가 진짜 안 끼어요. 근데 해운대는 어딥니까? LCT 쪽 가면요 맨날 해무 끼어 있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로서의 아시겠죠?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남천동은 바닷가 앞에 바로 붙은 거고요. 해운대는 뒤로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신에 상업지역은 용도가 뭡니까? 판매 시설도 같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 애들이 상업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해운대 우동 3구역은 저는 옛날부터 지켜봤지만 우여곡절도 많고 항상 가격을 리드했던 곳이고 우동 3구역은 이제 뭡니까? 관리 처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주 나가요. 이제 교통정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만나보면은 그게 다 끝나서 이제 우동 3구역이 가격을 리드할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세요. 우동 3구역하고 비치 아파트 중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동 3구역이 빨리 재개발이 돼야 돼요. 이제는. 이래야지만이 모든 부산에 있는 집값들을 올려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동 3구역의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가 올라가야지만이 뭡니까? 비치 아파트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 정도 분양가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우동 3구역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 컨디션을 봤을 때도 우동 3구역이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 그 종전가나 사업성에서 분양가 자체를 보면 비치 아파트보다 우동 3구역에 있는 조합원 분양가 엄청 싸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남천동에 보면은 제가 했던 타워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 길 건너편 쪽에 뭐가 있냐면 포스코 있죠. 남천 1구역 포스코인가. 그 두 개가 비교해보면 타워 아파트는 재건축 12층짜리. 남천 1구역은 재개발.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일반 분양가 1,300 했어요.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 1,700 했어요. 맞죠? 조합원 일반 분양가 맞죠? 2,000만 원 넘겼어요. 근데 초반에 둘 다 아파트 만들어지고 나니까 재개발로 시작하는 재건축 시장에는 모르게 새 아파트 다 들어왔잖아요. 항상 수지 분석해 보니까 재건축 12층짜리들은 사업성이 안 좋아요. 그 대신에 앞으로 같이 둘 다 보유하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디가 수익이 컸을까요? 타워 아파트 조합원의 수익이 컸을까요? 아니면 포스코인 쪽에 있는 조합원의 수익이 컸을까요? 조합원들, 그 포스코인 있는 조합원들 수익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가 일반 분양하고도 일반 분양 받은 사람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동 3구역이 먼저 가져온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동 3구역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우여곡절 다 겪었지만 이분 참에는 아시겠죠? 현대건설이 DHL 브랜드를 처음 달아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이 모든 부분의 리더들이 우동 3구역이 리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우동 3구역이 이제 스타트 끊어지면 반사적 이익 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좀 더 말씀드린 우동 1구역 있죠. 3호 가든.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기 전에 우동 7구역 있죠. 야, 우동 7구역은 무슨 난리예요, 이거? 우동 7구역은 그나마 이제 우동 3구역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움직인다 하면 좋아지는 곳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제가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 뭐였냐면 지주택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시에서 그때는 구역 지정이라는 자체를 진행한다고 보고 하니까,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가 나면, 이 지주택들은 힘이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동 7구역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업체들 들이가 돈 쓰면서 부서별 협의를 하고 공감하려고 한 찰나에 갑자기 어떻게 해줬습니까? 지주택에 조합설 인가 내줘버린 거예요. 한 개 구역에 두 개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주택은 어떤 상이냐면요. 재개발은요. 조합원이 집을 사가지고 현물 출자해서 새 아파트 받아가려고 할 때 보면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동의서만 내주고 마지막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 내면 되잖아요. 근데 지주택은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한 채 또는 무주택자잖아요. 당연히 조합원 무주택 될 수 없으니까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다들 뭐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집 없는 사람에게 이 터를 마련해 가지고 새 아파트 분양해 주는 게 목적인 지주택이다 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어떻습니까? 지주택은 누구한테 권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권하는 게 지주택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지주택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행정착오가 있는 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죠? 투자는요. 싸우고 있고 리스크가 커야지만 수익성이 좋아지지만요. 잘 보세요. 여기 분들은 사놓고 나면은 지주택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안 팔아요. 그 대신 감정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르고 싶은 만큼 금액을 불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지역 같은 경우는 야 재개발 굳이 하지 말자 이런 데도 있어요. 예전에. 왜냐면 재개발하면은 열심히 한 7년 동안 기다렸다가 감정평가 받아보니까 시세는 평당 1,000만 원인데 우리 집 감정평가가 평당 600 나왔네? 근데 지주택에는 뭡니까? 진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평당 600 하는 거 평당 거래가 1,000 하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평당 1,300 줄게. 나한테 팔래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합은 생각해봐요. 야, 그냥 이 돈 주고 받아가 팔고 다른 데 그냥 사모가드로 가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대처럼 입지 좋은 곳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만 약간은 뭡니까? 지금 우동 7구역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지주택 조합 설립 인가 내준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한번 진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어디입니까? 해운대 우동 1구역에 있는 3호 가든이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해운대 3호 가든 할 때 제가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제 말 듣고 사시는 분들이 뭐 고마워 하면서 뭐 케이크 보내주셨던데 그분 또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해운대 3호 가든에 있는 시공사가 DL인데 DL이 나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찬성하기 맞아요. 자, DL 자체가 일단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모가든에 대한 종전가가 나오고 그나마 공사비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관리처분 현 상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율이 100%도 안 나와요. 그럼 조합 부담이 커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즉 뭐냐면 수익성 구조에서 봤을 때 공사비가 올라갔으면 일반 분양가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수익 수지가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 들어요. 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당연히 원하죠. 근데 이 또한 늦어지는 것도 절대 손해가 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당장 분양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처분 인가받고 이준하고 뭐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다 철거까지 하려면 2년 걸리잖아, 2, 3년. 그때 지나면 2028년도 정도 되면은 8년도, 9년도에 분양한다고 하면 괜찮은 곳이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동상구역이 형님이 빨리 가줘야 돼요. 빨리 가주면서 가격대를 막 올려주고 분양가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운대 사모가들은 좀 더 뭡니까? 재건축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 우동 3구역은 누군 조합원들에게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올라간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옛날에 부산에 우리 그 강의할 때 저보고 뭐냐면 울산에 있는 중구죠, 중구. 중구 쪽에 시공사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시공사들하고 기존 시공사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 잘 됐네. 예, 그러니까 싸우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주워 담자. 주워 담을 때 뭘 담았냐면 84가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5천이고 7천이고 5구죠, 5구. 24평이 프리미엄이 한 5천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사야 될까요? P를 더 주고 84를 신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P를 약간 덜 주고 5구를 신청해야 될까요? 뭐 아까 전에 약간 낚이는 말을 하면은 아까 뭐랬어요? 국민평형대가 84에서 5구로 바뀐다. 그 말 쏘면 안 돼요. 자, 뭐냐면 그때는 포인트 그거였어요. 누군가 무너지죠. 그럼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그 기존에 했던 브랜드 없는 시공사 쪽에서 빠지고 롯데하고 현행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브랜드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설계를 그대로 두고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바꾸겠죠. 그러면 바꾸게 되면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경인가 받으면 또다시 분야 신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구 신청한 사람들은 뭐다? 84로 신청 변경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프리미엄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울산 중구 쪽에는 공사가 공공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피 얼마 주고 안 들어갔다가 피 1억 5천 2억까지 갔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사모가드는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좀 빨리 가면 좋지만은 일단 우동상구에 가서 가격을 리드해주고 그 뒤에 시공사가 저희 업쪽에서는 그런 한 말이 삼성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삼성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하는데 원래 그게 처음에 삼성이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작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DL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모가드는 이번에 시공사 바꾸는 부분이 어찌 보면 더 터닝포인트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뭘까요?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좋아질래 하는 쪽이다 보니.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오픈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픈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모가든 또한 이걸 터닝포인트 나타내가지고 가격 올라갈 여지가 더 크고 2027, 8년도 갔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진정한 돈 많고 프로들은 초기에 들어가는 사람 초기에 들어가지만 또 늦게 뭐냐면 경기 안 좋을 때 감정평가 오픈되잖아요. 오픈돼가지고 난 뒤에 경기 안 좋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더 많이 올라가요. 즉 뭐냐면 순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번 가격이 팍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지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올라가면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운대 사모가든 또 보면 톡방이나 이런 데서 안 좋게 보겠지만은 저는 진짜 그래요. 사모가든은 또 다시 다른 국면이 많이 하게 되고 분명히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7, 8년도 장 좋아질려 할 때 우동 상구역이 가격을 리드해 주다 보면 사모가든은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프리미엄 주고 사더라도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